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생명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우리 유전 암호에 대해서 배웠어. 그치? DNA의 염기 서열에 암호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염기 3개가 하나의 유전 정보를 결정을 한다.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유전 정보를 결정을 하더라. 라는 것들 알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네들이 어떤 공통성을 가지는가를 알아볼 거야. 그래서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생물들이 있어, 그지?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모든 물체들, 생물들이 있는데, 생물은 같은 조상에서 진화를 했다라는 것은 되게 많이 들어봤단 말이야.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볼 거야. 유전 정보는 달라. 생물들은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생물마다 형태가, 형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형태나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형태나 성질을 보고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 뭐 원숭이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형질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전 정보는요. 유전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이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DNA의 염기, DNA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으로 모든 생물이 동일하더라라는 거야. 똑같은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 모든 생물은 공통된 조상에서 진화를 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염기 서열이 같다. 유전 암호 체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 모든 생물은 공통된 조상에서 진화했다. 그러면은 어차피 DNA 염기 서열이 같대, 염기가 같대. 그러면은 서로 다른 생물들 사이에서도 얘네들 유전자를 주고 받을 수도 있을 거잖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알면 돼요. 자,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모식도로 정리를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야. DNA가 있고요. 그죠? DNA가 뭘 가지고 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치? 어디에? DNA의 염기 서열에. 그리고 얘를 어디로 전달해준다? RNA로 전달해줘. 이 과정을 뭐라고 했다? 우리 전사라고 했었죠. 전사 과정이 일어나. 그러면 R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받았지. 받고 난 다음에 이 RNA가 뭘 한다? 단백질 합성을 하잖아. 그치? 아미노산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 이 과정을 번역 과정이라고 했고요. 이 과정이 뭐였다? 우리 생명 중심 원리라는 거였잖아. 그치? 생명 중심 원리라는 거였어. 그래서 얘가 뭐냐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이 원리를 따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RNA를 합성하고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해서 형질을 나타내더라 라는 것들 알아두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유전암호 체계의 공통성 활용 나와 있어요. 2번 유전암호 체계의 공통성 활용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보자. 사람이랑 세균이랑 있어요. 세균은 보통 단세포 생물인데요. 세균이 있어. 세균. 우리 이 세균을 보통 대장균을 많이 써. 분열 속도가 빠르고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대. 인슐린이 필요해.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세균에 단세포 생물인데요. 단세포 생물 보면은 DNA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거 정상적인 DNA야. DNA랑 이렇게 생긴 원형 DNA가 있어. 얘도 DNA야. 얘가 DNA인데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DNA예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DNA인데 운반하는 역할을 해. 어떤 유전 정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DNA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물세포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핵이 있어요. 그죠? 핵은 이중막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자. 여기에 뭐가 있다? DNA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유전 정보를 일부를 잘라서 어디에? 얘도 잘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장균에 있는 플라스미드에 이렇게 삽입을 시켜. 얘를 끄집어내서 일부를 절단하고 얘도 절단을 해서 사람에 있는 DNA를 플라스미드에 원형 DNA에 이렇게 삽입을 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대장균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대장균이 원형 DNA,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원형 DNA를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가 뭐 해? 분열을 하지. 복제한단 말이야. 복제, 분열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얘네들의 수가 많아질 거잖아.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플라스미드 유전자가 많아져.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한 단백질 합성도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항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됐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인슐린 유전자다라고 하면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세균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을 어떻게? 사람한테 투여를 해. 그러면은 사람한테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작용을 하더라. 왜? 유전 암호 체계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세균한테 배양을 하더라도 얘를 다시 꺼내서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NA의 염기서열이 모든 생물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성을 가지고요. 이러한 공통성을 이용해서 세균, 대장균에 있는 세균에서 배양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들을 사람이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